자, 오늘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힘드시죠? 처음에 이렇게 4시간씩 수업 듣는다. 장난 아닙니다. 앉아있으면 온 삭신이 다 쑤셔. 히프도 아프고,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도 훈련입니다.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것도 습관화가 되죠. 저는 공부를 습관이라고 합니다. 즉, 공부하는 사람 보면 책상에 진짜 감치 앉아있잖아. 아이고, 저렇게 어떻게 앉아있지? 앉아있게 됩니다. 왜? 계속 그렇게 앉으면. 즉, 모든 건 습관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뭐다? 습관이니까. 처음에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자꾸 앉아있다 보면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공부가 된다는 거. 자, 좀 힘들더라도 버티자. 자, 마지막 시간. 이제 국토의 개미 이용하는 문제.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겠을까? 자, 오늘은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까지만 보고 다음 주 2주차는 두 번째 법률인 도시개발법과 세 번째 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건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그건 다음 주에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제 3주차에는 건축법 전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건축법의 전체적 체계. 마지막으로는 주택법하고 농지법. 그래서 4주간 전체 주마간 상식으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구나라는 걸 쭉 보는 거지, 지금부터는 정확하게 외우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먼저 보면 광역도시계획 있다 그랬죠. 제가 광역도시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어떻게 나눠지죠? 먼저 광역계획권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광역도시를 수립하는 거. 이게 광역도시계획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도시 수립. 자, 요거 조금만 정리해보죠. 광역계획권은 어디다 지정한다 그랬죠? 하나의 관역이 아니라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서 지정한다 그랬었고, 어디?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천시, 인천광역시 세 군데다가, 이 세 군데 지역에다가 지금 당장이 아니고 장차 이런 경인 고속국도를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지금 계획으로 수립하는 게 무슨 게? 이게 바로 광역도시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광역도시를 수립하려면 먼저 뭘 지정한다고요? 어디다가 그걸 수립할 것인지 권역을 지정하는데 그걸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 그래서 먼저 손을 잘 보세요. 광역계획권 이렇게 지정해 놓고 이 안에서 광역도시를 수립한다.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도시 수립.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도시 수립.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하고 광역도시는 누가 수립할래? 이게 문제입니다. 자, 잘 생각해보죠. 이거 지금 어디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랍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개 권역에 걸쳐가지고 광역권을 지정하는 건 누가 지정할까요? 한번 잘 생각해보죠. 원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첫째는 자기들끼리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 도지사, 이 시도사들, 지도 셋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셋이 여기다가 광역도시 수립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자기들이 광역권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지정한다 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 세 명이 번거롭게 지들끼리 이렇게 협의해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대빵이 자기가 직접 지정해버립니다. 그러면 시도지사보다도 위에 있는 대빵에 아까 누가 있었죠? 행정조직회장 체계도에서 제일 밑에 있는 쫄따구 대빵을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그랬었고, 중간 대빵을 시도지사라 한다 그랬었고, 최고 대빵을 장관, 국토교통장관이라 그랬었죠. 그러면 둘 이상의 시도보다도 위에 있는 자가 누구란다? 국토교통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건 서울특별시장도 아니고 인천광역시장도 아니고 경기도지사도 아니고 그 위에 있는 국장 자기가 직접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줍니다. 아,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도 부천에 거쳐서 장차 이런 도로가 필요하겠다? 내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줄게. 국장이 지정합니다. 그리고 그 광역도시는 누가 수립할까? 수립권자, 원칙 시도지사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뭐라 썼냐면, 자, 여기는 광역계획권은 국장이 정해놨죠. 그럼 수립은 누구한테 시킨다? 시도지사한테 시킵니다. 그러니까 최고대빠인 국장은 뭐만 해놓고 광역도시에 수립할 권역인 광역계획권만 지정해놓고 계획은 너희들이 수립하랍니다.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지사 세 명이 협의해서 공도로 수립해야 된다. 그렇게 만드는 게 원칙입니다. 즉, 대빵은 권역만 지정해놓고 수립은 자기 밑에 사람을 시킨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의할 때 뭐라 썼더냐? 대빵은 손에 찬물을 묻히지 않는다. 대빵은 뭐래요? 손에 찬물을 묻히지 않습니다. 지금 질문에 야, 여기다 내가 지정해줄게. 지정만 해놓고 말아. 수립은 니들이 해. 라고 시켜버립니다. 그럼 우리 군대 있을 때 보십시오. 장교들이 뭐죠? 저도 원래 학사정에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대장 할 때 뭐 하죠? 자기는 야 여기다 니들 이거 참호 파. 그죠? 이렇게 해. 라고 시켜놓고 파는 건 누가 빼기친다? 병사들이 뒤지라고 팝니다. 대빵은 여기다 이렇게 라는 것만 해놓고 실제로 하는 건 밑에다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윗사람은 손에 참으로 묻히지 않는다. 여기는 그게 원칙입니다. 국토교통부장이 광역권을 정해놓고 수립은 시도사들, 서울특별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사 세 사람이 니들이 공도로 수립하라. 이렇게 시키겠다는 얘기죠. 이게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최고답바인 국장 자기가 광역권을 정해놓고 수립도 지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더 나가서 국장하고 지정권자의 국토교통부장하고 원래 수립권자인 시도사들이 지들끼리 또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예외들이 나오지만 원칙만 정리하자. 국장이 광역권을 정해주면 수립은 누가 한다? 시도사 지들이 수립하도록 됐다. 윗사람이 지정해주고 바로 밑에 사람들이 지들이 수립한다. 자, 그런데 광역계권이 이렇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만 지정되는 게 아니고 또 어디도 있었을까? 요 그림 보시죠. 어디랍니까 지금? 포천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여기다가 뭘 정한대요? 광역계권을 정한답니다. 왜요? 요 네 군데 시군에 걸쳐서 장차 이런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나의 관역이 아니고 몇 군데? 네 군데 관역이 거쳐서 장차 저런 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러면 하나의 관역이 아니라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서 수립하는 거니까 광역도시가 되는 것이고 그럼 이 계획을 수립하려면 어디다 수립할 건지 이 권역을 이렇게 지정합니다. 어디까지? 포천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여기를 광역계획으로 이렇게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광역도시 수립하죠. 자, 그러면 광역계획권은 그럼 누가 지정해야 될까? 이건 누가 정하죠? 같은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이잖아요. 그죠? 네 군데가 포천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이 다 어디란다? 같은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들입니다. 그럼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하고? 경기도 도의사가 지가 지정해 줍니다. 시장, 군수, 위에 있는 도의사가 야, 내가 요렇게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요 네 군데 시군에다가 광역권을 정해줄게 라고 지정해 놓죠. 그리고 수립은 누구한테 시킨다? 지가 직접 하지 않고 얘들 4명한테 시킵니다. 어이, 시장 군수들 두 명 일로 와봐. 4명 와봐. 내가 여기다 광역권을 정했으니까 계획은 누가 수립하라? 니들이 수립하라. 도지사는 지정만 해놓고 수립은 시장군수한테 시킵니다. 그때 도지사도 손에 찬물을 묻히지 않습니다. 지는 지역만 지정하고 야 수립은 니들이 해. 밑에 쫄딱들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로 나누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광역권을 정하는 건 최고답방이 국정이 정해놓고 수립은 시도의사들이 하라게 하고 수립은 그 다음에 같은 도내에서는 도지사가 광역권을 정해놓고 수립은 그 시장 군수들이 니들이 협의해서 공도로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예외가 있어요. 시장 군수한테 수립해놓고 아니야. 지정한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거나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도지사하고 시장 군수가 지정권자인 도지사하고 원래 수립권자인 시장 군수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도로 수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것들이 짜자락 이게 벌어집니다. 시험 문제는 이게 영순입니다. 광역도시 계획하면 핵심은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하지? 그 광역도시에 누가 수립하지? 이럴 때는 누가 수립하고 저럴 때는 누가 수립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착착착착착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광역도시계획 핵심. 자, 이제 무슨 계획이 있었죠?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그 중에 우리 어디만 볼까? 서울특별시만 보자입니다. 그 중에 아까 세 군데 중에서 어디만 보자? 서울특별시. 그럼 서울특별시를 들여다봤더니 현재 서울특별시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모양새가. 지도를 보면 저거 진짜 지도를 갖다 그대로 저거 뽕 떠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우리 서울특별시 말이야. 앞으로 장차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래? 라는 계획을 지금 수립합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이쪽 동부권 지역은 이런 식으로 개발했으면 좋겠고 서부권 지역은 이런 식으로 개발했으면 좋겠고 남부권 지역은 이런 식으로 개발하고 북부권은 아무래도 저쪽 북한산 쪽이니까 거기 개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중부권 지역은 이런 것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굵직굵직하게 권역을 나눠놓고 앞으로 서울특별시가 여기는 이렇게 발전할 거고 저기는 저렇게 발전할 것이다 라는 청사진을 쫙 그리는데 이걸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기본계획은 어디서 수립할까? 원칙적으로 자기 관할구역마다 수립합니다. 서울특별시도 있고 인천화시도 있고 또 세종특별자시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등은 여러 군데 자기 관할에서 저런 계획들이 수립되죠. 성남시, 연천군 다 자기들이 이런 계획을 수립해 둡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수립할 때 문제는 옆에 있는 지역도 포함시킬 수는 있어요. 옆에 있는 지역도 항상
자기 관역에서만 도시군 기본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옆에도 예를 들면 이쪽 동부권 지역에다가 고층 빌딩을 짓겠다고 이렇게 했죠. 실제로 지었죠. 뭐 지었어요? 서울시 저쪽이나 송파구 쪽에 고층 빌딩 있잖아. 102층짜리. 바로 롯데월드. 롯데타워 있죠? 자, 그거 들어찼잖아. 그거 들어찰 때 처음에 짓는다고 할 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뭐 때문에 시끄러웠죠? 저쪽 성남시에 보면 무슨 공항이 있습니까? 서울공항 있잖아요. 그 서울공항에서 비행기가 뜨는데 거기는 뭐도 있죠? 전투기도 있거든요. 그 비행기들이 뜨면서 얼리 간단다? 방향의 해필은 롯데월드에 있는 방향이거든. 그러니까 혹시 날씨가 흐리거나 그럴 때 비행기가 잘못 뜨면 어떻게 된다? 9.11 테러 버금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죠. 잘못하면 전투기가 그 빌딩, 102층 빌딩에 꽂혀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 가지고 그때 얼마나 갑론을박했었습니까?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됐죠? 성남시 이 공항을 이쪽으로 5도로 다 방향을 틀었었다. 이쪽으로 활주로 됐던 걸 이쪽 활주로를 조금 틀어가지고 저쪽 롯데월드 쪽으로 비행기 안 뜨도록 조금 바꿔놨었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여기 롯데월드를 짓도록 허가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렇게 고층 빌딩 짓는데 옆에 있는 성남시하고 관련이 있다면 그때는 성남시하고 미리 협의부터 하라는 얘기입니다. 야, 우리 여기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니들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 이래도 괜찮을까? 서로 협의해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립해야 되겠죠. 그런 절차도 있을 수 있더라. 그래서 누가 수립하지? 도시군 기본계획은 항상 자기 관할장들이. 그때 어디다 수립하지? 원칙은 자기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데 필요하다면 인접한 관할구역도 포함시킬 수 있단다. 그때 수립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지? 기초조사하고 공채개최하고 지방의 의견 듣고 확정 및 승인 절차 거쳐서 다시 송부하고 공부하고 열람시키자. 기공지 확승 송공열. 뭐라고요? 기공지 확승 송공열. 뭐 이런 절차를 거치란다. 그게 돌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이거 외우는 게 제일 힘들어요. 며칠, 언제까지 뭐 해야 되고, 언제까지 뭐 해야 되고, 이거 일일이. 그럼 원래는 누구만 외우면 되는 거죠? 수립하는 수립권자, 자기들만 외우면 되지. 그럼 왜 공인중개사가 뒤져라고 외워가지고, 나중에 서울특별시한테 찾아가가지고, 서울특별시장님, 도시군 기부과에 수립하는 절차 잘 모르시죠?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제일 먼저 기초사고요. 그 다음에 공채개최하고요. 이런 거 얘기해 줄 겁니까? 어떤 공인중개사가 서울특별시에서 그런 걸 얘기합니까?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한테는 이런 거 외우지 말란 얘기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알아보면 되죠? 서울특별시 이런 도시군 기부계획 수립됐어. 장차 이렇게 한대. 그러면 그 계획을 잘 들여다보면 뭐가 보인다? 돈이 보이죠. 왜? 여기는 뭘 할 거고 여기는 뭐 할 거고 여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중에는 장차 여기가 뜨겠다. 뜬다는 게 뭐죠? 개발되겠다. 돈 되겠다. 이게 눈에 보여야 되죠. 그러면 기본계획에서 여기는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여기가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여기다 가서 땅을 사두면 돈이 되겠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계획의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지 누가 어떤 절차에서 어디다 어떻게 수립하는지 이걸 우리가 왜 외워야 되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시험 문제는 그것도 출제하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공부량이 많이 늘어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개만 달랑달랑 외우면 괜찮은데 이런 것들에 속에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서 공법이 질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수립 절차 같은 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나서 흐름이 잡히면 세부적으로 들어서 뭐하고 뭐 한다. 그건 나중에 정리하시지. 처음부터 외우려고 했다가는 공법의 머리에 부하가 걸려가지고 이게 내기를 걸리죠. 그래서 다운돼 버려. 그래서 안 돼요. 처음에는 외우라는 것만 이렇게 정리하고 이건 나중에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세 번째 무슨 게 도시군 관리계획. 좀 전에 제가 도시군 관리계획은 뭐라고 했느냐면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장차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나온다 그랬죠? 여기 서울특별시를 장차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까라는 게 무슨 계획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서울을 크게 5권역으로 나눠놓고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 중부권 이렇게 나눠놓고 장차 그 중에 여기 보세요. 남부권은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까 했더니 남부권에는 우리 서울특별시 남부지역에 가보면 전철역 중에 2가지가 단어가 들어가는 역 있죠. 디지털 단지역이 있습니다. 그죠?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죠. 구로 디지털 단지. 그 다음에 저쪽에 또 옆에 또 디지털 단지 하나가 더 있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단지역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는 뭐 하자는 얘기야?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그런 구역을 남북권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남북권을 첨단 산업단지로 만들려면 저기다가 뭘 해야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남북권 지역을 일단 공장이 들어오는 거니까 일반 공업지역이란 용도지역을 지어놓고, 특히 그 중에 여기는 공장 같은 걸 조금 더 크게 짓도록 하기 위해서 산업, 유통, 개발, 진인지구라는 걸 지정하고, 특히 여기는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 단위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당분간 개발하지 말자, 여기는 좀 묶어두자, 시가와 주정이라는 걸 지정해놓고, 여기다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고 하는 기반시설 설치도 해야 되고, 또 여기는 신도시를 만들자, 도시개발 사업하자, 여기는 낡아 빠졌으니까 재개발 재건축하다 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정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을 한마디로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차이점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앞으로 이쪽 서울 남부권에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그런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만 도시군 기획에 들어있고,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기는 일반 공업지역이란 용도적으로 지정해놓고, 그 중에 특히 이쪽 여기만큼은 산업, 유통, 개발진이지고, 여기는 지구단계구역, 여기는 시가와 조정구역, 여기는 도로, 공원 같은 기반시설 설치하고, 여기는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사업, 여기는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 이런 걸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수립되는데, 요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고, 그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건 몇 가지만 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지금 5가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5가지. 이게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내용이랍니다. 예를 들면 어디다가 용도지역,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여기 일반 공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 산업유통 개발지역이라는 용도지구, 이런 걸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무슨 계획을 한다? 일반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또 산업유통 개발 진로를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겁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첫 시간에 뭐랬죠? 저 5군데를 용도구역이라고 한다. 그 용도구역 중에 여러분들이 주워 들은 건 하나밖에 없다. 어떤 거?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우리만 나라 말로 뭘 한다 그랬죠? 그린벨트. 영어로 뭐라 부른다? 개발제한구역. 네, 개발지역 못 알아듣는 분들 꽤나 많아요. 근데 뭐라고 하면 금방 알아들어? 그린벨트. 그건 다 알아들어. 그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말이죠. 어쨌든 이런 5군데 구역, 뭐랬지만 따서 개, 도시, 수입. 뭐라고? 개, 도시, 수입. 무슨 뜻이야? 개를 도시에서 수입한다. 단어를 만들어봐. 문장을, 저런 걸 5가지를 한꺼번에 다 연다는 게 사실은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한다? 자꾸 연관 수법으로 암기법, 즉 머리 작을 거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많이 써먹으면 나중에 처음에는 좀 어색해. 머리 작은 글자로 외우려니까 혀가 잘 안 돌아가고 어색하잖아. 근데 자꾸 2번, 3번 봐서 반복하면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리가 없어. 딱딱딱 떨어지니까. 개를 도시에서 수입한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럼 물어봤죠. 개를 왜 도시에서 수입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둘 중에 하나래. 첫째는 보신탕. 그죠? 보신견. 하나는 반려견. 그렇잖아. 개를 도시에서 수입하는 목적은 2가지입니다. 뭐였다? 보신견 아니면 반려견을 목적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개를 도시에서 수입하는 거, 그걸 용도구역한다. 이런 식으로 암기법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3가지가 나왔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여기로 넘어가 볼까요?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 용도지구 산업유통개발지역이고, 용도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아까 여기 시가와 주정구역 있었죠? 이런 거 어디다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건 지정권자가 마음대로 가서 막 지정하는 게 아니고, 무슨 계획 수립 절차에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걸 수립해가지고, 여러분 여기를 시가와 주정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한다? 먼저 주민들한테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듣고, 그래서 그래서 기조수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듣고 입안이 끝났어. 결정권자 관계 행정위원장들하고 협의하고 도시계획 심의라는 걸 거쳐서, 그래 여기는 시가와 조정구역이라고 지정하자라는 계획이 수립되는데, 바로 그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단다.
그래서 도시화를 수립하는 건 아무나 수립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또 어디다가 도로를 만들고 싶어요? 여기다. 아까 했잖아. 도로 기반시설 설치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도로 만들겠다고.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구로 먼저 수립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가끔가다 그런 소리 하죠. 야, 우리 집 앞에 도로 낸다고 계획이 수립됐대. 여기 진짜 만든대. 도로 낸다고 계획 수립해서 우리 집값 80% 올랐어. 그런 소리 하잖아. 앞에 도로 낸다는데 이거 냈으면 좋겠다가 아니야. 즉 도시군 기본 계획이 아니야. 진짜 내겠대. 무슨 계획이야? 도시군 관리계. 바로 그게 기반시설 설치하겠다고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럼 뭐 한다? 이제 진짜 도로 낸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동안 도로가 없었는데 도로 낸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 주민은 단독주택 헐어버리고 여기다 뭐죠? 4층짜리 나 상가 건물 치면 아파트 사는 좀 상가보다 훨씬 더 이익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요런데 도로 내겠다. 그게 바로 기반시설이라는 도로를 내겠다는 계획이 수립되는데 그 계획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런 얘기죠. 더 나가서 뭐도 있다? 여기다 신도시를 만들겠대요. 도시개발사업. 여기다 뭐 하겠대?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대. 그럼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부터 수립합니다. 여러분들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마곡지구라고 있죠? 아시죠? 저 지방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를 수는 있어. 김포공항 바로 옆에가 거기 마곡지구라고 있었습니다. 그 마곡지구 지금도 있어요. 근데 거기가 옛날에는 서울시 마지막 남은 그냥 녹지지역이라고 그랬었죠. 그 지역을 뭐 했죠?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뭐 만들었습니까? 마곡지구에다 신도시를 개발했습니다. 그럼 신도시를 개발할 때 언제 만들었냐? 사실은 거의 2000년대 들어가면서부터 집중적으로 개발했어요. 근데 먼저 1984년에 이미 거기다가 신도시를 개발했다는 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었습니다. 진짜로 마곡지구에다 신도시 만들겠다라는 구체적인 얘기 벌써 198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즉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이 미리 수립돼 있었는데 그 계획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놓고 실제로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지지분하다가 이제 90년대 들어가면서 착수하기 시작했다가 2000년대 가서 집중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진 게 바로 마곡지구라는 신도시 개발입니다. 만약에 여기다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 재개발, 재건축 할 거라고 일단 무슨 계획부터 수립해놓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해놓고 나중에 그 다음에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면 이런 걸 하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 미리 도시화로 수립해 놔야 된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다 사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렵죠? 왜? 말도 못 알아듣는데요? 용도지역이 뭔지도 모르고 용도지구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거 외워가지고 어떡하라고요? 예, 아직은 모르죠. 저 뒤로 넘어가 보면 아까 말한 일반공업지역이라는 건 용도지역이라고 그랬고 산업유통개발지는 용도지구라고 그랬고 아까 시가와 주정구역 그대로 5가지 있다고 봤으니까 이건 용도구역이라고 했고 이런 것들은 뒤에 가서 다시 진도가 나가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걸 찾아갈 때 공부하는 방법이야. 잘 봐요. A는 B와 같다. 잘 보세요. 근데 B가 뭐랑 같죠? C랑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므로 결론 A는 뭐랑 같다? C랑 같다. 맞죠? 맞죠? A는 B랑 같다. B가 C랑 같다. 같아. 그러면 결국 뭐가 같은 거야? A하고 C는 같은 게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하는 걸 이걸 뭐란다?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순차적으로 요거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러니까 결국 이렇다. 이렇게 촉촉촉 나가는 거. 이게 우리가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공부하기가 좋은 겁니다. 근데 모든 세상의 진리는 그렇게 순차적으로 딱 찾아가는 게 아니고 결론부터 먼저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 내죠? 자, A는 뭐다? C다 그럽니다. 그럼 어안이 벙벙하죠. 왜 A가 C입니까? 라고 물을 거냐. 그러면 그걸 증명해 나갑니다. 어떻게 증명하죠? A가 뭐랑 같은지 알아? B랑 같거든. 근데 그 B는 또 뭐랑 같은지 알아? C랑 같거든. 그러니까 결국 A는 C잖아. 이렇게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즉 뭐를 외울 때 먼저 용도지역이 뭐지? 모르죠. 근데 용도지역이 뭔지를 지금부터 다 공부 못하니까 일단은 먼저 결론부터 내립니다. 뭐라고? 용도지역이라는 게 있어. 그럼 용도지역이 뭐지?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해서 그게 용도지역이야. 이렇게 추적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죠. 순서대로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용도지역이야. 그게 아니고 용도지역이라는 게 있어. 근데 그게 뭐지? 이렇게 이런 게 있어. 이렇게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가는 방법도 있다. 여기는 도시군 관리에서 수립하는 내용이 뭐지? 아직 하나도 안 배웠는데 먼저 결론부터 딱 이렇게 용어들이 나왔어. 그래놓고 이제 뒤에 가서 하나하나 용도지역이 뭔지, 용도지구가 뭔지, 용도구역이 뭔지, 기반시설 설치가 무엇인지, 또 여기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 뭔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뭔지, 그 안에서 수립하는 지구 단위 뭔지, 그런 것들은 나중에, 세부적인 것들은 나중에 뒤에 가서 나올 거니까 지금은 요렇게는 외워야 된다. 근데 너무 길으니까 우리 5개 머리점만 따볼까요? 어떻게 한다? 용, 그 다음에 여기 기, 도, 정, 지. 나중에 이렇게 할 거야. 용기도, 정지. 아까 여기는 용도구역 2번은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셋을 합쳐서 용자로 하나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용 속에는 3가지가 들어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 그 다음에 기,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은 전혀 성격이 다른 거니까 따로따로 보자. 그래서 용, 기, 도, 정지 해놓고 번역, 용기도 있어야 정지할 수 있다. 여러분들 주식 같은 거 투자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 할 때 뭐죠? 한번 들어갔다가 물리면 어떻게 되죠? 또 삽니다. 왜요? 무슨 평단가를 낮춘다나? 그래가지고 그죠? 또 사고 또 사고. 그러다 결국 뭐다? 망해버리죠. 근데 진짜 고수는 어떻게 하죠? 어느 정도 투자했다가 물려버리면 그 다음에는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요 정도까지만 내가 했다가 그래도 더 내려간다? 그때는 난 나올래. 이렇게 나와서 하죠. 그게 뭐죠? 용기가 있어야 되죠. 그 용기가 없으면 주식 투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고수는 떨어질 때 언제 빠져나올지를 잘 아는 사람, 이게 고수지 오를 때 빠져나올 걸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고수는 떨어질 때 어느 선에서 내가 빠져나올 거냐, 이걸 잘 아는 게 고수랍니다. 따라서 진정한 고수는 용기가 있어야지만 정지할 수 있어. 용기가 없으면 정지도 못해요. 그냥 죽음의 늪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면 맙니다. 그래서 용기도 있어야 정지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용기도 정지. 이걸 뭐라 부른다? 도시공관리구를 수립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요 5가지 머리쓰는데 시험 문제에서도 대단히 자주 나오는 건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꼭 외워야 되는 것. 지금은 저런 게 있다라는 것만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도시공관리를 수립하는 절차들 보세요. 제일 먼저 입안하고 뭐 한다 그랬죠? 아까 결정 절차, 초안 만드는 거, 결정하는 거. 누가 입안하지? 누가 결정하지? 입안할 때 어떤 절차 거치지? 특히 여기 입안의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좀 입안해 주세요라고 주민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제안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여기다 도로 좀 만들어 주세요. 여기다 공원 좀 조성해 주세요. 여기다 학교 좀 지어주는 이런 도시공관리계획 좀 입안해 주세요 라고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건 매년 시험 문제 영순위에 출제되는 것. 그래서 세부적인 것 나중에 오고 도시공관리계획을 입안해 달라고 제안하는 내용이 있다. 이 정도만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권자에서는 누가 결정하지? 그때 어떤 절차에서 결정하지? 이런 수립 절차에 관한 게 쫘르륵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행정조직의 장 체계도를 꼭 외우라고 한 이유가 보세요. 여기 보면 누가 나오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구사, 시장, 군수, 특광, 특시, 특도, 시장수, 관악의 장들 나오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도지사 이렇게 나오죠? 또 밑에다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시장군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딱 켜나옵니다. 그러니까 행정조직의 장체계도를 모르면 누가 입안하는지 누가 결정하는 건지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조직의 체계도를 먼저 외워둬야 나중에 진도 나갈 때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뭐가 나오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 중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매일 정리 노트 중에 이게 하나가 들어있는데 뭐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요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요거 지형등을 고시한 날이라는 거 요거 하나를 문제에 넣어놨는데 나중에 할 거야.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다가 뭘 지정하려고? 일반 상업지역이란 용도지역을 지정하려고. 아까 용도지역 지정은 무슨 계획으로 한다? 도시군관리구로.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이란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무슨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 여기 결정 고시됐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일반 상업지역을 합니다. 요런 데요. 요런 데가 일반 상업지역하고 상가들 건물이 있는데 도로변 옆에는 이런 데가 일반 상업지역이죠. 자, 지정되면 이 안에서는 일반 상업지역에 맞는 건축만 지어야 됩니다. 그럼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어떤 건축물을 건축해야 될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때 어떤 건축물을 짓는지 그건 법적으로 나중에 진도 나가면서 나와요. 이런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이런 걸 지어야 된다. 준공업지역에서는 이런 걸 지어야 된다. 또 여러분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을 한다? 이런 걸 지을 수 있다. 정해져 있거든요. 아무거나 짓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게 되려면 언제부터 일반 상업지역에 맞는 건축물을 지어야 될까? 여기는 원래는 자연녹지지역이었거든. 그럼 자연녹지지역에다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뀌어버리면 일반 상업지역에다 건물 짓는 거, 그거에 맞게 짓는 거 언제부터 그걸 적용할래? 바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그럼 지형도면 뭐죠?
현재 있는 이게 지형도면이에요. 이렇게 등고선 같은 게 있고 이렇게 각 지번이 있고 여기 필지들이 있고 지번이 부여된 이 그림들 그리고 여기다 도로 같은 건 지금 어떻게 나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이 그림에다가 이렇게 그려줍니다. 요번에 일반 상업지역 지정된 게 어디서 어디까지다?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이렇게 지도에다 그려주면 사람들이 뭐 몰라도 지번 몰라도 요번에 일반 상업지역 게 몇 번지가 일반 상업지역인데 그거 몰라도 뭐만 봐도 지도만 봐도 금방 할 수 있잖아요. 바로 요 지도를 그려주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그날부터 여기는 뭐가 된다? 일반 상업지역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날부터 저기다 건물 짓는 건 일반 상업지역에 맞는 것만 해야지 다른 거 허가 신청대로 하면 허가 안 해줍니다. 녹지지역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일반 상업지역의 효력이 발생한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이런 것들이죠. 아셨죠? 자, 이런 도시관리 결정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올 겁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도시화 수립하는 내용들 몇 가지가 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는 게 뭐죠? 용도지역에는 그럼 몇 가지가 있을까? 보세요. 전 국토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런 거 모르고 살아도 전혀 지장 없었지만 사실은 이미 전 국토가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나눠져 있죠? 자, 이 그림 보시죠. 첫째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뭐라 하자? 이쪽은 도시지역이라고 하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짜고 해가지고 여기는 관리지역이라 하자. 이렇게 쪼개서 여기는 농림지역이라 하자. 저쪽 산 쪽으로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 하자. 전 국토를 크게 몇 수로 나눈다? 네 수로 나눕니다. 뭐뭐로 나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다시 한번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전 국토를 도관농자 크게 이렇게 네 수로 나눠 뭐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놓고 다시 도시지역을 뭐로 쪼갰죠? 여기는 주택들이 많은 지역, 주거지역. 여기는 상가들이 많은 지역, 상가나 사무실, 상업지역. 여기는 공장들이 밀집된 지역, 공업지역. 여기는 공원이라든지 또는 산들이 있는 그런 지역은 녹지지역. 도시지역이란 용도지역을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눠놓고 다시 여기 있는 관리지역은 이쪽은 보존관리지역, 이쪽은 생산관리지역, 이쪽은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쪼갭니다. 그럼 이거로 끝날까? 아니요. 다시 주거지역이 또 나눠져.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게 주거지역이에요. 그 중에 또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두 가지로 나눠지고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일반주거지역은 세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저런 식으로 나눠지고 또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중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총 도시지역은 몇 가지냐? 주거지역이 1종 전용, 2종 전용,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준주거지역 해서 주거지역은 6가지, 상업지역 4가지, 공업지역 3가지, 녹지지역 3가지로 이렇게 또 용도지역이 세분화돼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총 몇 가지가 있다냐? 6, 4, 3, 3 합치면 16가지 용도적으로 세분화된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몇 가지가 있다? 16가지 용도적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관리지역은 아까 몇 가지? 3가지. 농림지역 안 나눠져. 자연환경 보전도 세분화되지 않습니다. 그럼 총 16가지, 3가지, 1가지. 16, 3, 1, 1. 몇 가지? 무려 용도지역의 종류는 21가지가 있더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외워야 되냐? 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외워야 된다? 지금 말한 대로 도관농자 나눠주고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다시 전일준 이때 전용주거지역은 1, 2종 일반주거지역은 1, 2, 3종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외우셔야 됩니다. 갑자기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툭 떨어집니다. 그죠? 도대체 이름은 21가지.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건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고비입니다. 공법에서 수학도 마찬가지야. 어느 정도 공부하다 이 단계만 넘었으면 그 다음에 좀 쉬워지는데 이 단계를 못 넘었으니까 거기서 좌절하고 수포자가 나오듯이 공법도 이런 것부터 외우라니까 돌아버려서 그 다음부터는 공부하기가 쉬워져서 못 넘어가는 겁니다.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전복해야 될 산입니다. 21가지 그동안 학교에 켜놓은 선배들도 다 그거 외웠어요. 여러분만 외우는 게 아니라 다 외워야 돼요. 또 실무에서는 저것도 모르는 실무자들 그 실무자 아닙니다. 그것도 순전히 그건 사입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 21가지를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아, 여기는 무슨 용도죠? 아, 그러네. 여기 무슨 용도죠? 이거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21가지를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거 정리해야 되고. 그러면 21가지 용도지역을 지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21개 용도지역마다 행위제한을 겠어요. 이때 행위제한은 뭐더냐? 아무거나 함부로 짓지 말래. 무슨 제한? 건축제한. 제1종 전원주거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하라. 제2종 전원주거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져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이러이러한 것만 져라.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건축제한을 한단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서 내가 짓고 싶은 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이런 거 져라. 저기는 저런 거 져라. 용도지역별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건축제한. 두 번째, 근데 말이야, 그 안에다 건물 질 때, 건물 질 수 있대. 그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골랐어. 여기는 이거 짓는구나. 근데 내 멋대로 대지에다 뚱땅에 짓는 거 안 됩니다. 대지 하나다, 이 건물 짓는 걸, 이 면적, 이거 너무 넓게 짓지 말래요. 이걸 건축 면적이라는데, 이 건축 면적, 대지 하나다가 너무 넓게 짓지 말래. 그걸 건폐율제한. 또, 대지에다 건물 짓는데, 그 건폐율제한 요것만 제한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층수가 올라가면 각 층별 뭐가 있죠? 바닥 면적이 있습니다. 요때 하나의 건축물에 각 층별 바닥면적을 다 더하면 이걸 뭐라 부른다? 이걸 연면적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연면적이란, 저는 처음에 연면적이라는 게 1년 동안의 면적인 줄 알았어요.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 1년 동안의 면적이 뭐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연면적이라는 건 하나의 건축물에 각 층별 바닥면적의 합계. 1층 바닥면적, 2층 바닥면적, 3층, 4층 그걸 다 더해봐. 뭐라 한다? 그걸 연면적을 합니다. 그때 대지에 이 건축물 질 때 이 연면적 너무 크게 치지 말래. 네 멋대로 한없이 올리지 말래. 왜? 그렇게 많이 올라가면 차량들도 많이 올 것이고 그러면 도로가 폭이 좁은데 그 많은 차량 어떻게 감당할래? 네 멋대로 크게 짓는 거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제하고 있는 게 바로 뭐란다? 용적률 제한이랍니다. 그래서 말로는 이렇게 하죠. 첫째, 건축제한. 아무거나 네 멋대로 함부로 짓지 말라. 건축제한. 두 번째, 건폐율제한. 대지에다 건축물 너무 넓게 건축하지 마세요. 자기 땅에다 건물 짓는 걸 넓게 짓지 말래. 일정 폭 이하로만 지래. 세 번째, 대지에다 건축물 짓는 너무 쭉쭉 빵빵으로 짓지 마세요. 쭉쭉 올라가지 말래. 이렇게 올라가지 말래. 그런 걸 제한하는 걸 한마디로 21가지 용도지역마다 21가지 용도지역마다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이라는 게 있더라. 그때 각 21개마다 건폐율은 몇 프로 이하로 제한되고 21개마다 다 정해서 용적률은 몇 프로 이하 제한하는지 그 숫자들을 또 다 외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건폐율 21개마다 숫자 어떻게 외우는지 아십니까? 55, 66, 57, 9887, 777, 222, 224, 22.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지금 말한 게 21가지거든요. 바로 여기서부터 55, 66, 57, 9887, 777, 222, 224, 22. 21가지 각각 몇 퍼센트 이하로 자란 그 숫자를 또 외워둬야 그래야 또 문제 풉니다. 근데 그냥 그 수많은 21개를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안 외워질 거 어떻게 해야 돼? 손으로 하는 게 5566, 57, 9887 이렇게 해서 손으로 다 올라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냥 안 외우면 안 돼요. 손가락으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렇게 외우는 방법. 그건 나중에 다시 그림에 있으니까 그 그림에서 보면서 정의하도록 하죠. 이런 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런다? 용도 지역이라 한다. 뭐도 있다? 용도 지역 위에다 또 뭐 지정합니까? 아까 말한 용도 지구. 이 용도 지구는 어디다 지정하는 거야? 용도 지역 위에다 지정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가 뭐 지정돼 있다? 용도 지역이라는 게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그 위에다 뭐 지정한다? 부분적으로 용도 지구.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 중에 건물 너무 높게 짓지 말래. 무슨 지구? 고도지구. 일반 상업지역 안에 너무 높게 져서는 안 되겠다? 고도지구.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용도지구. 용도지역에서 제한한 것들을 용도지역의 제한을 더 강화하지 않 완화하게 해서 용도지역 위에다가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더 나가서 용도구역은 뭘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위에다가 다시 하나 더 용도구역이라는 걸 또 위에다 지정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맨 밑바탕에 용도지역, 그 위에 용도지구, 다시 그 위에 용도구역 이런 것들이 용도지역, 봐봐요. 맨 밑에 용도지역, 거기다 용도지구, 다시 그 위에다 용도구역, 지역, 지구, 구역. 그래서 항상 지역, 지구, 구역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용도지구는 몇 가지가 있니? 이게 또 돌아버립니다. 아까 용도지역은 몇 가지 있었죠? 총 21가지. 그럼 용도지구는 법률에서 9가지. 뭐뭐 있을까?
자, 특정 용도 제한지구, 취락지구, 개발진인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복합용도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이게 들어있습니다. 저걸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어이구, 9개나 되는데 용어들은 왜 이렇게 또 복잡하고 어려운지 그래도 넘어야 될 산입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국토의 개미 이용이라는 범위들이 암기할 게 참 많다 그랬어. 그 기본적인 걸 외워둬야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가는 거니까 이런 걸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일단 머리째만 갖고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건 법조문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외우려고. 어떻게 되죠? 잘 봐요. 특, 시, 개, 당, 방, 보, 복, 경, 고. 뭐라고요? 특, 시, 개, 방, 보, 복, 경, 고. 번역하시오. 특별히 취급할 개가, 일단 개가 아니야. 사실 개새끼라고 말해도 돼. 특별히 취급할 개가 방방 뜨면 뭐 한다? 보복을 경고하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길에 지나가는데 갑자기 줄 있잖아요. 풀린 개가 도사경 같은 게, 그죠? 맹렬하게 달라듭니다. 돌아버리는 거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특별히 취급할 개들이잖아. 그거 함부로 그냥 풀어놓으면 안 돼. 특별히 취급할 개가 지금 나한테 달아들려고 으르렁거리면서 방방 뜨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네가 나 물어? 너를 보신탕으로 해먹을 거야. 그러면 됩니다. 뭐라고? 네가 날 물어? 나는 너를 보신탕으로 해먹을 거야. 그러면 물지 마. 무는 순간 너는 보신탕이야. 이래버리죠. 뭐죠? 특별히 취급할 개가 방박되면 뭐 하면 되죠? 보복을 경고합니다. 뭐라고 보복을 경고한 거야? 네가 나 물으면 나는 너는 보신탕으로 먹을 거야. 라고 보복을 경고하면 그 개는 깨갱거리고 도망가고 맙니다. 아셨죠? 어떻게 한다? 특별히 취급할 개가 방방 뜨면 보복을 경고하라. 네가 날 물으면 나는 너를 보시다 먹겠다. 라고 보복을 경고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걸 뭐라 부른다? 용도지구의 중요를 한단다. 아까 용도구역은 말씀드렸죠. 5가지.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원구역, 시가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머리점을 떠서 개를 도시에서 수입한다. 이런 게 있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구역들 하나하나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본강의 들어갈 때 뭘 설명한다? 그린벨트는 웬만큼 알아들으니까 별로 설명 안 해도 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실제로 어디에 지정되어 있는지, 또 시가와 주정구역이 어디 지정되어 있었는지, 또 수산자원복은 어디다 지정하는 건지,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뭐 하는 데다 하는 건지, 이걸 사진과 현재 실제로 지정되는 지역들을 매치시키면서 이 일을 하면 훨씬 공부하는데 수월합니다. 이걸 무대뽀로 애우려다 보니까 이게 못 알아듣게 되죠. 그럼 머릿속에서 뭘 외운다?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은 기본적인 거가 넘어가고, 이거 도시자연공원 구역 어딜까? 이게 어디예요? 남산타워잖아요. 그 남산타워가 생각납니다. 어디? 남산 하면 어디로 한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다. 왜? 남산은 나무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죠? 저 산 위에 소나무가 철갑을 두른 데 있는 데가 남산이잖아. 그럼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데 여기는 함부로 개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식생이 양호한 산지.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 산을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여기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하지 못하게 하자. 도시 안에도 자연공원 같은 구역을 지정하자. 도시에도 설악산이나 지리산 같은 자연공원 구역을 지정하자. 도시자연공원 구역. 이렇게 뭔가 사진을 보면서 이거는 이런 지역에 있었어. 여기는 이거 있어. 실제로 지정돼 있어요. 저런 걸 연상시켜서 외워두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해도 빨라지고, 그런 지역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정리하면 훨씬 국법 공부하는 게 재미도 있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시가와조정구역 어디 되냐? 영종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해제됐어요. 그럼 영종도 왜 지정했었지? 그런 걸 보면서 이해를 하면 쉽게 말귀를 알아둘 수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본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뭐도 있죠? 이제 기반시설. 사람이 살아는데 꼭 필요한 시설 뭐란다? 기반시설 하자. 예를 들면 자, 도로, 공원, 학교 뭐죠? 기반시설이에요. 도로, 공원, 학교. 그럼 그런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아까 무슨 게? 도로 만든다고. 우리 집 앞에 도로 낸다고.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됐다 그랬었죠. 그럼 기반시설 중에서 뭐한 거? 도시군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시설. 도로 내겠다고 우리 집 앞에 도시구역이 결정되면 이걸 무슨 시설이라고 부른다? 그게 도시군 계획 시설이랍니다. 말이 참 어렵죠. 그 도시군 시설을 실제로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랍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그럼 도시군 개설 사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집 앞에다 도로 내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대로
도로를 만드는 거. 그 계획대로 도로 내는 걸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합니다. 자, 오늘 밤에 밖에 나가봤더니 저기 지금 도로공사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불 켜놓고. 그럼 지나가면서 그 추운 날씨에 아저씨한테 인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인사드려야 되죠. 고생하시잖아.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도로공사 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렇게 인사하는 건 저 세상 사람들 인사법입니다. 여기서 저 세상이라는 건 공법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저 세상이라 합니다. 그럼 부동산 공법대로 인사하려면 그렇게 인사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어떻게 인사해야 돼?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때 도로 만드는 사업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도로공사라고 말하지 말고 전문적인 용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 아저씨 뭘까? 뻥 쪄서 쳐져보십니다. 저 사람 지금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못 알아듣잖아. 근데 그 중에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신 분입니다. 그 사람만 알아듣고, 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다고?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알아들었잖아. 왜?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만 알아듣는 용어지. 일반인들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셨죠? 그럼 또 문제는 찾아가서 아저씨한테 인사드리려 했더니 단어가 떠오르질 않아요. 어디까지만 떠오르고 도시자까지는 생각나는데 가만히 있어. 뒤에 뭐라고 있었더라? 그럴 때는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도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는 얼른 뭐라 그래? 그냥 예, 도로공사 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시대 인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와서 다시 해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 하고 그 다음날 다시 가서 이제 써먹는 겁니다. 결국 한 번에 이런 용어가 입에서 툭툭 튀어나온다? 불가능한 겁니다. 단어가 얼마나 깁니까? 이런 단어들이, 그죠? 그러니까 뭐 한다? 자꾸 반복적으로 발음하고 입에서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눈으로 읽어서 외우는 거하고 입으로 발음해서 외우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눈으로 읽을 때는 외워진 것 같은데 막상 너 입으로 얘기해봐 하면 얘기 못합니다. 정확하게 암기가 안 된 상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게 배우는 거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외운 거 있죠? 써먹으세요. 저기 2살짜리 꼬맹이 앉혀놓고 흥얼흥얼하는데 야 애기야 이게 도시군 계획서 사업이 뭔지 알아? 기반시설 중 도시군으로 결정된 것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설이라 하고 그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거든 하면서 2살짜리 꼬맹이 앉혀놓고 그냥 혼자 쭈글쭈글 하란 얘기야. 그러면 그게 내 입에서 나올 때 암기가 된 겁니다. 근데 읽을 때는 외워진 것 같은데 막상 발음을 하랬더니 발음이 안 되면 외워진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는 발음으로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도 가급점은 눈으로만 외우려고 하지 말고 발음해서 말로 다 소리를 내서 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공부 방법의 최선이라는 것도 말씀드리죠. 아셨죠? 자, 이런 사업이 시행되는 거 정상적으로 시행된다면 어떻게 도로 만들래? 사업이 시행되는 정상적인 절차 또 하나 도로 낸다고 해놓고 도로 안 만들고 있는 땅이 있어요. 10년이 지나도 도로 안 만들어. 20년이 지나도 도로 안 만들어. 그런 땅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정상적으로 도로가 만든다면 어떤 절차에서 도로를 만들고 도로 낸다고 해놓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10년이 지났을 때, 20년이 지났을 때 그 안에서 각각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알아둬야 되겠죠. 우리 집 앞에 도로 낸다고 해놓고 10년이 지나도 도로가 안 나. 그럼 이 땅 주인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으라는 얘기야? 도대체 보상비도 주지도 않으면서. 열받죠? 그분들에게 어떤 조치를 해줄 것이냐 등등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실무할 때도 알아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건 여기서는 이 법에서는 안 봅니다. 왜요? 따로 법 있잖아. 두 번째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도시개발법. 그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이 거기에 나오고 또 정비법에 관한 건 도시 및 주거행위 정비에서는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이 나오니까 이 두 가지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분들에서 보는 게 아니고 따로 만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살펴보니까 여기는 건너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뭐도 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자,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어딘가가 이번에 여기를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싶어요. 그럼 이때 특정 지구, 여기만 이 특정 지구만 뭘 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해놓고 이 안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개발하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놓고 지구단위를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여기를 개발하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더라.
즉 요런 지역을 요렇게 개발했다고 요렇게 계획을 수립한 거야. 예, 요 지역을 이렇게 개발하겠대. 그래서 여기는 뭐 놓고 여기는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겠다. 이런 구체적인 실천 계획. 요걸 무슨 계획을 한다?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 놓고 지구 단위를 수립하면 이 안에서는 요 지구 단위 계획대로만 개발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쫘르륵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크게 이제 여기까지가 뭐가 끝나가요? 계획과 관련된 세 가지 계획이 끝난 겁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특히 도시군 관리군 6문제 내지 7문제 난다고 했죠. 내용도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거기까지가 끝. 이제 뭐로 들어가자? 개발하자. 그랬더니 개발하려면 함부로 하지 말래. 아까 뭐 받으라 그랬죠? 허가 받으라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허가받지? 허가권자. 한마디로 관악의 장이랍니다. 제가 관악의 장 하면 몇 명? 6명. 이제 떠올려야 돼. 관악의 장 몇 명? 6명. 그리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6명. 이 사람들이 바로 허가권자입니다. 저분들한테 가서 허가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어떤 행위할 때 허가받지? 허가 대상 개발 행위. 이게 이제 문제죠. 첫째는 뭔데요? 건축물을 건축할 때 허가받으래요. 공작물을 설치할 때 허가받으래요. 토지 형질 변경할 때 허가받으래요. 토석을 채취할 때도 허가받으래.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누는 토지 분할할 때도 허가받으래요. 물건을 일정한 장소에다 쌓아놓을 때도 허가받으래요.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 6가지 개발 행위를 허가받으란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그 중에 토지의 형질 변경은 또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대요. 형질 변경, 절토, 깎아내는 거, 성토, 쌓아올리는 거, 정지, 울퉁불퉁한 거 평탄하게 하는 거, 포장, 아스팔트 같은 거 씌우는 거, 공유수면 매립, 바다인 공유수면, 그것다가 우리 메꿔가지고 육지 만드는 거, 새만금 사업, 공유수면 매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토지 형질 변경을 한단다. 자, 이것이 허가 대상 개발행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래서 여기 써놨죠? 절토, 깎아내는 거, 성토, 흙 쌓아올리는 거, 정지, 평탄하게 하는 거, 포장, 아스팔트 포장 하나 보이죠? 바다를 매립해서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유수면 매립. 이런 행위를 다 우리 토지 형질 변경을 한다. 그러니까 무더기를 애우는 게 참 많아. 자, 개발행위 허가받는 건 몇 가지가 있단다? 6가지. 그 중에 토지 형질 변경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이런 식이에요. 그럼 공부할 때 무더기 애우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공법을 공부하기가 참 어려운 건데 그 단계를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 어차피 이래저래 애워야 될 것들이야. 그래서 그건 기본적으로 애우는 건 앞으로 본강에 들어갔을 때 요거는 꼭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암기하셔야 됩니다 하는 건 그날 밤새서라도 암기를 하도록 노력하셔야 그 다음 진도 다시 나갈 때 한번 읽을 때는 그 다음에 뒷진도 나가면서 그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걸 알아야 그 다음을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우라는 건 꼭 외워야 돼요. 다음 진도 나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안 하면 뒤에서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앞에 걸 암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공법이 그래서 초기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허가받는 거 쭉 나오죠. 그리고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건 아까 어디로 해서 개발되지 아니한 지역들. 예를 들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분지역 이런 데는 개발되지 아니한 지역입니다. 그런 데가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정해놓고 거기다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개발할 건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개발하자 이런 것들이죠. 자, 이제 뭐였죠?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아까 말씀드렸어.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간단하게 그림만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봤더니 주변에는 건물들이 벌써 아파트도 들어차 있고 여기 건물들 다 들어차 있습니다. 여기만 지금 나대지 공지로 남겨져 있죠. 여기에 건축업자가 뭐 지려고 3,000세대 아파트를 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파트를 지면 옆에 있는 도로를 봤더니 도로 폭이 너무 좁아요. 학교에 기존에 있던 학교 지금도 콩나물시루입니다. 이거 아파트 3,000세대 짓다가는 입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도 없고 학교 다시 전화 올 것도 없고 심각해졌잖아. 그럼 뭐 하면 되죠? 다시 도로 넓히면 되는 거고 여기다 학교 더 지으면 되잖아요. 문제는 그렇게 넓힐 수 있는 공간, 학교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기존 건축물들 철거하고 넓히면 되는데 철거하려면 보선비가 나가는데 이 돈이 2조 5천억, 천문학적인 돈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뭐하자? 그렇다면 도로 넓힐 수 없어. 학교 지을 수 없어. 여기 아파트 짓는 거. 야, 3,000세대 법적으로는 가능했었지만 안 되겠대. 반으로 줄여. 1,500세대만 줘. 이런 지역을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한다. 개발 밀도 관리고요. 자, 여기 주변에는 여기까지 보면 다 여기 개발돼 있어요. 그죠? 보면 돼. 여기는 지금 녹지로 그냥 남겨져 있네. 근데 말이야, 요번에 드디어 여기도 개발하지.
그럼 개발하려면 먼저 도로도 여기다 도로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공원 주소하고 학교 지어야 되죠? 각종 기반이 설치가 필요한데 그거 여기서 건물 짓거나 이렇게 신축, 증축, 개발행 하는 사람들 니들도 니들 때문에 도로가 필요하고 공원이 필요하고 학교가 필요하니까 개발하는 너희들도 그 기반시설 좀 부담하라.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구역 그걸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내용들이 주르르 나오겠죠. 그래서 세부적인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건 우리 본 강의에서 세부적으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 하는 거? 국토의 개미 응원화법률. 자, 워낙 분량도 많아요. 그래서 이건 총 몇 주로 이루어지나요? 여러분, 총 4주에 걸쳐서 이게 이루어질 겁니다. 본 강의에서는. 그럼 4주면 얼마죠? 4, 46. 무려 16시간에 걸쳐서 내용들을 쭉 살펴볼 거니까 그건 12문제 중에 9개는 맞춘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쭉 공부를 잘 하시도록 이렇게 하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오늘 첫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뵙도록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